자, 교재는 199페이지 횡령죄입니다. 자, 1번 질문 보죠.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 공동상속자들 중에서 그쵸? 그중 1인이 그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 횡령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잖아요. 그쵸? 부동산일 때 횡령죄 여부를 따질 때 점유 갖고 따지던가요? 동산은 점유 갖고 따지죠. 근데 부동산은 점유를 갖고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까를 갖고 따집니다. 그러면 공동상속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속지분, 이 상속지분을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거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 없어요? 처분 권능이 없죠.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 특기 명의자는 보관자가 아니죠. 보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맞는 질문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대표이사가 회사 금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사용했다, 횡령이 될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표이사가 사용처에 대해서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 사용처에 대해서 납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불법 용도 의사가 있다라고 추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리을번 계약 명의신탁 판례 아시죠? 명의신탁이 세 가지가 있죠.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그쵸? 여기서 2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를 인정하죠. 나머지 3자간하고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횡령죄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 가봅니다. 자, 올해 승지 문제네요.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1번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요.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는 볼게요. 피고인이 설정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일까?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다. 그럼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고 다른 판례에서 답이 나오면 그게 답인 것이고, 다 맞는 지문이라고 하게 된다면 1번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많이 봤죠? 그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그랬습니다. 자, 밑에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약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 수수가 된 돈은 뇌물일로 봅니까? 횡령으로 봅니까? 횡령으로 보죠. 횡령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 이 담당 공무원은 타인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데 지금 어떻게 썼다는 것입니다. 횡령죄로 봐요. 그래서 답은 쉽게 나오네요. 답은 쉽게 나온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3번 판례 같은 경우는 총론에 더 잘 나오죠. 강론보다는 총론 죄수론 할 때 그때 더 잘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인 갑이 자기 채권자에 대한 담보죄로, 자, 자기 개인 채권자인데요. 그쵸? 자기 개인 채권자죠? 자기 개인 채권자인데 담보죄로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고 회사 재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쵸? 질권, 담보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담보권 설정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배신 때렸다라고 해서 배임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후에 그랬어요. 배임죄가 성립을 한 이후에, 그쵸? 자, B가 갑의 동의하에,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그 밑에 그 A 회사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 라고 했을 때 요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별도로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요 질권 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전액 인출한 것은 뭐다?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죠.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라고 본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냥 배임죄 하나밖에 안 돼요.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제3자 명의의 이 사기 이용 계좌, 즉 대표통장의 계좌 명의인이 영득의사로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을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쵸? 돈을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맞나요? 자, 제3자 명의 대포 통장의 계좌 명의인이, 그쵸? 계좌 명의, 자기 통장이네요. 자기 통장.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인출했습니다. 인출했다. 이 인출한 것이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의 공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가 틀려요? 자, 보세요. 계좌 명의인이 돈이 들어온 돈은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보관자가 돼요. 보관자. 법률상의 보관자가 되는 것인데, 보관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죠. 되는데 그 앞에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죠. 그렇죠? 요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요게 공범이라면 횡령죄가 안 돼요. 별도로 횡령죄가 안 돼요. 근데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계좌명의를 인출하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된다.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쪼개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계좌명의인이 사기범행의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죄 여부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어떻게? 공범이라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횡령이 안 되는 것이고 공범이 아니라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상관없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럼 1번 바꿔볼까요? 1번.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공제한 잔액이다. 공제한 잔액은 아니에요. 공제한 잔액은 아니고 공제한 잔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 채무액. 그렇죠? 채권 최고액이 이득액인 것이지 공제한 나머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횡령죄하고 배임죄가 위헌범이잖아요. 위헌범이기 때문에 공제한 잔액이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일단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좀 만만치가 않았죠. 근데 2번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답은 2번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판례는 덜 중요하고 2번하고 3번, 4번 2번, 3번, 4번 판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많이 봤죠. 채권 양도 사건이죠.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취심하여 금전을 수령해냈다. 이거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고 누구 겁니까? 양수인 소유가 됩니다. 채권 양도인이 양도해줬죠. 그렇죠? 양도해줬는데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취심하여 수령한 금전은 양수인 소유가 된다고요. 양수인 소유가 된다. 내 거 아닙니다. 양수인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멋대로 자기의 동생에게 빌려줬다. 이미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죠. 횡령죄가 안 된다. X. 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2번. 자,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던 대표이사가, 그렇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대표이사는 이중적 지위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거?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보관자의 지위, 이중적 지위 갖고 있단 말이죠. 이중적 지위. 여기에서는 채권자 플러스 보관자죠. 보관자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회사 소유 금전으로 이사회 승인 거치지 않고서 자기 채권 변제 충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실행한 거죠? 이걸 실행한 거죠? 이 채권자의 지위를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횡령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3번. 지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사를 위해서 보관 중인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으로 임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횡령이 되죠. 비자금 조성,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은 비자금 조성했다는 거예요. 횡령으로 인정합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4번을 보시게 되면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이죠. 이거 뭐죠? 특정물이죠. 용도가 정해진 특정물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도가 정해진 특정물로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관하게 써버렸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 4번 갑니다. 자, 포주 유랑유 사건 아시죠? 불법으로는 급여물로 받죠. 불법으로 급여물로 받기 때문에 임의로 소비했다라고 했을 때 불법이면 급여물이긴 하지만 그쵸? 급여물이긴 하지만 요 포주 유랑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주가 더 나쁜 놈이에요. 포주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랑유는 포주에 대해서 민법 746조 단서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주가 이 돈을 써버렸다면 내 돈이 아닌 유랑유의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횡령이 될 수가 있다. 불법인 급여를 맞다고요. 맞지만 민법 746조 단서의 조항이 근거해서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근데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안 된다. X. 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2번은 풀었죠?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 풀었습니다. 횡령이 된다. 풀었고 3번 볼게요. 자, 통상적인 실적급여 나와있죠? 그쵸? 이게 시책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통상적인 급여 실적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불특정물이에요.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판례가 불특정물로 봅니다. 불특정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썼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번 판례하고 좀 달라. 2번 판례하고 좀 달라요. 2번 판례 같은 경우에 이 우수상인 유치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물로 본 것이고 반면에 통상적인 실적급여 시책비라고 하는 것인데 시책비는 통상적인 실적급여이기 때문에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썼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가볼게요. 이 교비회계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용도가 특정된 특정물로 보죠. 그래서 이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쓰게 되면 횡령이 되는 것인데요. 이 교비회계 이 돈을 쓰긴 썼는데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항목에 썼어요. 원래 그러니까 쓸 용도대로 썼다는 거죠. 용도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다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비회계라고 하는 것이 교비회계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정해진 특정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다? 본래 용도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판례가 됩니다. 이 판례도 꼬절 나와요.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자, 이사가 임무이배하여 보관 중인 돈을 회사 돈을 뇌물로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뇌물 공유죄만 되겠습니까? 횡령죄도 되겠습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두 개의 죄가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죄가 다 된다. X. 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자, 2번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시죠? 그렇죠? 이 가맹점주인 이 피고인이 이 물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했을 때 이 물품 판매 대금은 누구 거죠? 가맹점주 거예요. 가맹점주 거. 자기 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보시게 되면 단독 명의로 낙찰받아서 그에 따른 낙찰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 명의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거죠. 뭐죠? 이자가 명신탁이죠? 이자가 명신탁에서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가 이자가 명신탁이 아니죠? 이자가 명신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계좌 명신탁이죠. 계약 명신탁. 아시겠죠? 계약 명신탁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횡령이 되지 않죠.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동업관계네요. 자, 근데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해야 했다 그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밑에 보관 중에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한다면 그 전부에 대해서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6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대표이사가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부여하는 기여금을 원천 공제한 뒤에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은 뭐가 됩니까? 횡령이 되죠. 횡령이 되는 것이다. 이건 내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인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돈을 멋대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판례가 됩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자,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회사 소유의 예금을 인출했죠. 그렇죠? 인출했다. 그리고 대출금 변제에 갚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죄가 됩니까?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돈을 가지고 지 멋대로 썼기 때문에 회사 인수를 위해서 회사 인수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판례가 된 것이다. 고 봤습니다. 3번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로 위탁한 돈을 그렇죠? 자기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 변제 충당을 했다라고 했을 때 됩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초의 금원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된다라고 봤어요. 4번 볼게요. 자,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1인이 독점하고 있는데 요 임차료를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될 수 있을까? 돼, 안 돼요? 이 돈 누구 거지? 임차료가? 자기 건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 일부 1인이 독점하고 있는 이 임차료를 혼자서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처분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권능이 없다는 거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의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지 않는 것은 다 횡령이 됩니다. 4번이 답이죠. 자, 7번 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주금 납입 사건 아시죠? 그쵸? 주금 납입한 다음에 바로 인출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등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인출해버렸기 때문에 이 돈은 회사 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사 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 소유가 아니다는 거죠. 회사 소유가 아니다. 회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다? 이 사람은 타인 재물 보관자도 아니고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말은 이 돈에 대해서는 뭐다? 보관자가 아니고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횡령죄의 주체도 안 되고 배임죄의 주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상법에서 납입가장죄로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외에는 죄가 안 돼요. 그래서 횡령죄가 될 여지는 없다. 배임죄가 될 여지도 없고요. 마지막에 없다. 맞는 말이죠. 2번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해서 약속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즉시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돼버리죠. 일단 끊고요. 끊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 후에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채권 변제에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으면 별죄가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록 내가 사기는 쳤지만 사기친 돈을 가지고 너에게 빚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주머니 들어갔잖아요. 피해자 너 주머니 들어갔는데 너에게 새로운 피해 법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라고 봤죠.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는 되지 않고 사기죄 일죄밖에 안 돼요. 자, 3번 질문. 자,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그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뭐가?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이 사건처럼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횡령죄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불법 용도 의사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다? 이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근데 횡령죄 되는 판례도 있어요. 이거와 정반대대로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했잖아요. 그러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범위 내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4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명신탁인지 보세요. 자,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다만 등기는 다이렉트로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바로 이루어진대죠.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를 계약명신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불러요?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형 명신탁이라고 불러요. 중간생략 등기형. 아시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는 안 되죠. 저희는 안 되지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계약명신탁이 아니라 중간생략 등기형 명신탁이다. 아시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이거 풀었죠?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중적 지위 갖고 있다니까요. 앞에서 풀었잖아. 이중적 지위. 그래서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보관자 플러스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 소유 돈을 가지고 비록 승인 절차 없이 행해졌지만 자기 채권 변제 충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횡령죄 되지 않아요. X. 자, 물품 나금의 선매대금 나왔네. 선매대금. 선금입니다. 선금. 줄여서 선금.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도인이 이거 누구 거야? 선매대금을 지금 매도인이 받았대요. 그럼 이 돈은 누구 소유가 됩니까? 매도인 소유가 되죠. 매도인 소유. 자기 겁니다. 자기 거. 자기가 이 돈을 썼습니다.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내 돈을 썼는데 무슨 횡령이 됩니까? 안 되죠. X. 3번. 액면을 보충 할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위탁관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충을 한도를 넘어서 보충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횡령이 됩니까? 횡령 안 돼요.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을 넘어서 보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될 필요가 없고 되지 않고 뭐는 될 뿐이다. 배임죄는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배임입니다. X. 이 채권 양도 사건은 아까 풀었죠? 그쵸? 그래서 채권 돈을 수령했는데 이 수령한 돈은 누구 거다? 이건 양수인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양수인 소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 거 아닙니다. 믿지 못하러 처분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죠.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가보죠.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풀었지? 의뢰를 받고 한도를 넘어 보충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아니고 뭐다? 배임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배임죄 X. 답은 1번. 자,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돈이 잘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아니죠? 신익시장 보관관계죠? 신익시장 보관관계로서 보관자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계약 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횡령이 되지 않는다. 내 돈이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 자기점이죠? 타인 재물이죠? 뭐가 됩니까? 횡령죄면 되는 거죠. 배임죄, 사기죄 돼요? 사기죄 안 돼요. 자기점이니까. 타인 소유 타인 점유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자기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의 객체가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면 되는 것이에요. 다 동그라미인데 1번에 틀렸죠.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요건 뭐라 그랬습니까? 입찰 절차에서 대금을 수인이 분담을 하되 그중 1인이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였고 이게 뭐라고요? 계약명신탁이라고요. 계약명신탁에서 그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한다면 죄가 돼야 안 돼요? 횡령배임이 안 되죠. 그렇죠? 맞는 질문이죠. 이거 풀었죠? 공동상속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고요.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요. X. 자, 광업권은 횡령죄의 객체됩니까? 광업권은 권리잖아, 권리. 권리는 횡령죄의 객체가 안 돼요. 따라서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될 여지가 없다. X. 자, 1번. 자,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그걸 믿고서 수표를 줬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보관자가 되는 거죠. 보관자가. 이 받은 사람은. 그쵸? 근데 이 사람이 확인해보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를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됩니까? 횡령죄 되는 거죠. 신의식상, 조리상, 위탁관계, 즉 보관관자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척하면서 찢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되는 판례가 됩니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입니다. 답은 2번. 11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작물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횡령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거 어디서 배웠지? 이 강론에서 제가 배운 것이 아니고 총론교재 때 배웠죠. 총론 저 뒤에 가서 죄수론할 때, 형벌론 할 때 배웠죠. 그쵸? 자, 이거 맞아 틀려요? 이거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총론 강의 맨 끝에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재산죄 중에서 뭐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권리행사 방해죄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럼 네 가지만 뭐가 있다고요?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요? 횡령하고 배임하고 손하고 권. 그쵸? 손권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손권. 손권이가 횡령 배임을 했다. 손권이가 횡령 배임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상습범이 아니라고요. 상습범을 안 한다고요. 손권, 횡령 배임. 아시겠습니까? 횡배, 손권. 횡배, 손권은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나머지 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아시겠어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상습범이 있는데 끝에 나오는 거. 앞에 나오는 거 있지?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이 있는데 끝에 나오는 거. 횡령, 배임, 작물이 빠지네. 작물은 있어요. 작물은 있어요. 작물 빠지고 손괴, 손권. 이 네 가지는 상습범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작물죄는 있지만 횡령죄는 없다. 맞죠? 2번 부동산 나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처분 권능을 갖고 따진다. 맞습니다. 원인 무효자는 보관죄가 안 된다는 거 맞고요.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이것도 풀었지? 1인이 독점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령한 임차료 같은 경우는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른 사람 것이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또 나왔네. 그쵸? 채권양도 사건 횡령이 된다는 거 봤습니다. 안 된다. X. 답은 4번이죠. 자, 12번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갑이 종중회장으로부터 종중소유 임야를 담보대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쵸? 부탁보다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사실상의 부탁이죠. 위탁관계 있다는 거죠.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부탁만으로도 족합니다. 근데 1억 원을 대출받아 보관 중에 요 돈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죠. 횡령죄가. 그쵸? 안 된다. X. 또 틀린 것이 뭐냐면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쵸? 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없다가 틀렸고요. 횡령죄가 되는데 안 되는가 틀렸고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죠. 자, 2번 채권자가 자기 채권 지급 담보하기 위해서 그쵸?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한 장을 갖다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한 장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누구 거? 이 사람 겁니다. 요 채권자 갑의 소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어음수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무인증권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채무자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죠? 채권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를 썼다 하더라도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권리가 수표상의 갑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썼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자, 3번. 자, 법인 대표자 갑이 직무집행 정지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너 일하지 말아라. 스톱해라. 이렇게 법원 결정을 받았어요. 이때 그 이사을이 대표자 갑이 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을에게 그쵸? 을은 이 사람이 받았네요. 정지 가처분은 이 사람이 받았네요. 그쵸? 대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어차피 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회사 일을 못하게 됐단 말이죠. 이 가처분이니까 임시처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될 거 아닙니까? 다투색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풀어줘서 회사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것은 뭐다?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시겠죠? 회사 일을 위해서 쓴 소송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횡령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갑이 을과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바로 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여 보관하던 중에 이게 뭐죠? 여기까지가 둘이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바로 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여 보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명신탁이죠? 이게 무슨 명신탁이야? 팔락 받겠잖아요. 중과생략등기형이죠? 중과생략등기형 명신탁이에요. 중과생략등기형 명신탁의 경우에 횡령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횡령 안 된다 그랬어요. 판례 받겠다고요? 횡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변경됐다고요. 해설 설명해놨어요. 자, 볼게요. 자, 이때 이 사람이 임야 일부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무슨 죄? 횡령이 되는 거죠. 이건 땅이 수용됐다고요. 땅이 수용되니까 보상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내 돈 아니잖아요. 그쵸? 이 원소유적 거잖아요. 명신탁자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횡령이 돼요. 횡령이 되는데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일로부터 위 명의를 돌려달라는 명의를 받고 이를 거부를 했어요. 이를 거부했다.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횡령이 돼요? 횡령이 안 돼요. 응?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어요? 옛날에 이것도 횡령, 이것도 횡령이었어요. 이것도 횡령이었고 이것도 횡령이었는데 지금 이게 횡령이 아닌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X. 답이 그래서 4번 됩니다. 4번. 틀린 것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된다라고 하는 경합범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판례이고 지금 판례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개예요? 답이 2개예요. 답이 2개. 1번하고 4번도 답이 돼요. 4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13번 볼게요. 자,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래, 2자가 명신당하면 되고 3자가 나고 계약명신당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양적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무슨 명신탁이죠? 계약명신탁이죠. 계약명신탁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선이잖아요. 선이. 선악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약명신탁은 선이든 낙이든 간에 횡령되지 않으니까. 그쵸? 이건 일단 기억은 X 하시고. 니는 뭐예요? 친절하게 적어놨네? 중간생략이라고. 그쵸? 중간생략 등기형 명신탁은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판례 받겠죠? X. 자, 디귿은 뭐죠?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신탁하였는데 그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죠? 이자가 명신탁이죠? 이자가 명신탁. 요거밖에 안 되죠? 그쵸? 동그라미. 정답은 그래서 1개. 1번입니다. 됐죠?